큐티 인사이트. 저희 왜 밖에 있는 거죠 지금? 저기 이제 보시면은 네. 저희가 하반기부터 네. 새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네, 저희가 네. 싹 준비해놨습니다. 아, 보이시죠? 택시. 예, 큐티 인사이트 택시. 네, 큐티 인사이트 택시로. 네, 아, 저희가 이제 큐티 인사이트 택시로 다시 시즌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맞습니다. 좀 더 가까이 찾아가는 그런. 맞아, 아주 이렇게 가까이. 네, 밀착 네. 인터뷰와 이제 우리 큐티 나눔을 좀 해보려고 맞아요. 합니다. 저희가 출근길, 퇴근길, 그리고 장 보러 가실 때, 아, 장 보러 가는 네, 것도요? 이동 수단이 필요하시다 하실 때 네. 저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택시 할 때 뭐 필요한 줄 아세요? 뭐가 필요하죠? 택시 할 때? 제가 준비물 갖고 왔습니다. 네. 와우. 아니, 네, 근데 흰 장갑. 네. 아, 왠지 이렇게 장갑을 끼니까 네, 이렇게 그쵸. 뭔가 정갈해져야 될 것 네, 같고. 저희 그리고 바른 정통 자세. 프로그램이에요. 그런 말을 하면 정통 같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네. 이제 택시 기사님들이 항상 이렇게 선글라스. 아, 저도 선글라스 준비했습니다. 네, 택시에 걸맞는. 그렇죠. 네. 약간 격이 갖춰졌잖아요. 네. 저희 이제 게스트 분이 오늘 처음 게스트 분이 기다리고 계세요. 최고급의 네. 서비스를. 네. 최고급의. 레드 카펫. 여기 레드 카펫까지 준비했어요. 와우. 네, 그럼 지금부터 이제 큐티 인사이트 인 택시 네. 저희와 함께 첫 번째 손님을 모시러. 첫 번째 손님을 모시러 가보겠습니다. 네, 가시죠. 가시죠. 목사님 운전하실래요? 되나요? 빼도 되고. 아니요. 이거 좀 소중한 차라서. 네. 네. 앞에 타요? 네, 앞에 타세요. 네. 네. 저희가 드디어 우리 게스트 네. 첫 게스트 분의 댁에 도착했어요. 매미 소리가 아주 우렁찹니다. 네. 와, 여름이네요, 여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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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 네. 저희 게스트이십니다. 네.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네. 네. 오늘 우리 첫 화에 네. 게스트 네. 우리 집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좀 바쁘니까 네. 빨리 출근하셔야 되니까 네. 차에 타서 소개하면서 네. 가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세롬이 집사입니다. 결혼한 지는 지금 3년 차 됐고, 아, 3년 되셨구나. 아, 이제 거의 3년 됐더라고. 와, 결혼 3년 되셨는데 지금 둘째가 맞아요. 또 기쁜 소식을 갖고 오셨어요. 오랜만에 뵀는데 둘째가 또 이렇게. 그러니까요. 저도 네. 오랜만에 연락드렸는데 둘째가 생겼다고. 근데 또 워킹맘이시잖아요, 지금. 맞아요. 다시 또 복직하셨는데 다시 또 휴직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네요. 맞아요. 아,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지금 IT 개발직 하고 있어요. 실은 둘째를 좀 더 나중에 가지려고 했는데 네. 이제 복직했을 때 팀이 좀 바뀌었는데 저희 팀장님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남의 집에서 가지려면 지금 가져라 이래가지고 아. 타이밍이 좋네요. 좀 급하게 둘째를 가지. 명분도 있고 와, 3년 차 됐는데 애가 벌써 둘이네요. 사이가 되게 좋으신가 봐요. 아니 그 친한 언니가 그랬어요. 네. 니네는 하나님의 애를 일찍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나 보다. 제가 너무 싸워가지고 아, 아니 그렇게 싸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까 되게 보니까 사이 좋아 보이던데. 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어제 그제도 싸우고 어제 화해하고 아, 뭐 싸우면은 뭘로 좀 싸우세요? 주제가? 되게 사소한 거 있잖아요. 연애할 때 충분히 해봤잖아요. 사소한 싸움.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거를 크게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심각하게 네. 제가 그걸 너무 작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아, 결혼은 연애 때는 실전이다. 실전이다. 결혼은 실전이다. 왜 그랬을까? 그래도 아이는 둘을 탁. 사소한 것 때문에 싸워도 네. 큰 일을 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사소하게 싸워도 큰 일 사명은 이뤄내시는. 핸드폰 충전기 때문에 싸웠어요. 핸드폰 충전기 어. 때문에. 핸드폰 충전기 때문에 싸울 수가 있나요? 아니 뭐 충전기를 뭐 가져왔냐 안 가져왔냐 이런 거요? 제가 그 여름휴가라서 친정에 갔다 왔는데 그거를 남편이 챙기라고 했는데 나 챙겼어 이랬는데 남편이 생각했던 충전기는 그 충전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 챙기긴 했는데. 네. 그래서 그 충전기 어딨냐고. 네. 그래서- 다른 충전기를 갖고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그거 충전기 얼마나 한다고 그거 사면 되지.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냐 안 챙긴 것도 아닌데. 맞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막 근데 뭐라고 하실 때 좀 이렇게 막 어떻게 하세요? 안 챙기면 어떡해? 막 이 정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으악 이렇게 하죠. 막 쥐잡듯이. 아, 그래요? 막 가장 사랑하니까 가장 편안한 거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소리를 하긴 저도 애한테 젓가락 내리쳤는데 우리 휘피디님도 정말 젓가락을 내리쳤어요 저는 어제 어딜요? 식탁에다가 아 식탁에. 조용히 안 해 하면서 이렇게 젓가락이 휘었어요. 이제 아들 태어난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들을 경험해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아들은 저의 마음을. 다른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들리나 봐요, 제 얘기가. 일단 안 들리죠. 그리고 들려도 엄마를 어디까지 놀려도 되는지 늘 선을 넘어요. 남편이 그래요. 네, 선을 넘어보고 맞아 보면 여기까지만 되는구나. 그거를 이제 몸으로 체득하는 게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그 장난을 숨길 수가 없어요. 계속 장난쳐요. 네. 싫다는데 계속. 맞아요. 싫다고 할수록 더 재밌죠. 워킹맘으로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워킹맘으로 그러니까 살기 전에는 몰랐어요. 좀 무시도 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뭐 얼마나 힘들다고. 오. 그랬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저 돌아와서 이제 다 존경하잖아요, 사장님들. 대단하시다. 아침에 등원시키고 출근하는데 진짜 전쟁이에요, 아침에. 와, 보통 일이 아니죠, 진짜. 회사가 훨씬 편해요. 그렇죠. 회사 가 있는 게 휴식이잖아요. 회사 가면 차장님들이 새로마 커피 한 잔 먹을래?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가사 분담을 어떻게 해요? 근데 사실 저희는 남편이 요리를 하니까 이야. 자상해요. 일이 진짜 잘해. 근데 그만큼 생색이 있어. 근데 좀 날만하네. 이 맞아요. 요리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생업도 하고. 이야, 결혼 잘하셨네요. 집에 오면 음식이 차려져 있는 거 아니에요? 차려져 있진 않고 이제 제가 이제 애 볼 때 남편이 급하게 차리죠. 근데 왜 미리 안 차려 놓으실까? 그러게. 그러니까 슬픈데. 그건 좀 신기하네. 애를 봐야 되니까. 퇴근하면 또 이제 애가 너무 원래 이렇게 한 예뻐서. 손으로 안고 이렇게 웍을 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치. 위험해. 사실 네. 제가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여자 목장 가서 막 나눴죠. 네. 남편이 너무 부러워하죠. 근데 배부른 너무 소리 하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삼시세끼 챙기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냐. 그러고 복직해서 이제 회사분들이랑 얘기해 보니까 그거 되게 고마워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거라는 남편이 거. 없죠. 이거 자기는 게스트가 오히려 지금 자기네는 애 재우고 나서 새벽까지 요리한다는 거예요. 우와. 나는 그러면 못할 것 같은데. 거기다 막 청소, 빨래 음. 막 이런 맞아요. 것들도 있잖아요. 제가 청소하는 게 마음에 안 들려요. 깔끔하고 강박이 좀 있으시겠다. 맞아요. 제가 청소하는 그 레벨이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하지 말라고 그럴 거면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먹는 거는 진짜 맞아요. 걱정이 없으시겠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진짜 간사한 게 네. 집에서 해주니까 배달 음식이 그렇게 먹고 싶어요. 어? 왜? 자, 여러분 지금 저희는 성동구에서 우리 양세롬이 집사님을 태우고 이제 지금 회사 출근하셔야 돼서 중구 통일로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우리 양세롬 집사님이 이제 IT 계열에서 이제 일을 하신다고 했어요. 네. 근데 주로 이제 그러면 어떤 개발을 요즘에 하고 계세요? 저는 웹 개발 쪽에 있고 지금은 검색 리스트랑 이렇게 차량 데이터 쪽에 있습니다. 데이터가 좀. 네. 멋지시다. 그걸로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중고차 파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가지고 저희 회사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이제 차량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런 쪽을 하고 있어요.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 내년에 이 회사가 10년 차 돼가요. 와.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시간이 생각보다 금방 훅 지나가네요. 요즘 내 마음과 귀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신명기 큐티를 하거든요. 이 신명기에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 늘 어디가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신 거죠. 양세롬이 집사님의 지금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제 마음은 지금 온통 딸한테 가 있는 것 같아요. 딸 네. 딸 너무 예뻐요. 자식한테. 이게 맞벌이고 이러다 보니까 혹시 이 아이의 애착에 문제가 있진 않나. 이 아이 내가 신경을 못 써주고 있는 건 없나. 잘 크고 있나. 약간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진짜 온 마음과 온 몸이 다 딸한테 가 있어요 지금. 네. 그러면은 일이 손에 좀 안 잡히겠어요. 회사 가면 있는 거 아니에요? 커피 좋다. 사장님이 사주는 커피 너무 좋다. 집에서 여유롭게 먹을 수 없는 커피. 그러면 딸한테 가 있고 그럼 회사에서는 또 회사에 일로 가 있는 거 아닐까요? 회사에서는 그래도 맡은 바 일을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제 애가 있으니까 전처럼 야근이나 이런 건 좀 힘든 거예요. 야근이나 뭐 저녁 회식 이런 건 아예 참여가 안 되니까. 부모의 개입이 적을수록
자녀는 자립성 있게 큰다 그런 얘기를 이제 누가 하셨더라고요. 아빠의 무관심과. 어. 너무 근데 마음이 첫째라서 아픈데. 또 그럴 수밖에 없어. 또 딸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장에서 들어보면 다들 그 말 하시더라고요. 이제 네. 내 열심으로 키우는 게 큰 의미가 없다. 돈을 주고 정성을 주고. 네. 근데 그걸 들어도 그게 진짜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특히 잘 안 돼요? 저는 약간 애착. 그 애랑 있을 때 애한테 온전히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이 애랑 있는데 핸드폰 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보 그렇게 하면 애가 여보보다 핸드폰을 더 좋아한다고 생각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라고 남편을 잡아요. 애착. 아직 힘이 펄펄 넘치시네요, 우리 세롬이 집사님. 첫째라서 더 그래서 둘째들이 사실 아까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더 자립성 있게 잘 큰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사랑은 해주되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아픈 사랑을 하는 거죠, 계속. 사실 애들은 마음껏 흙 만지고 더러운 거 만지고 어지르고 땡깡 부리고 감정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막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계속 우리가 통제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통제들이 쌓이면 얘네들한테는 이제 스트레스가 강박으로 상처로 작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부재중 아빠였어요. 네. 아니 있는데 부재중 아빠 맞나? 계신데 이제 부재중 아빠였고 엄마는 온전한 애정을 주셨고 근데 그게 저는 좋았나 봐요. 엄마의 육아 방식이. 저는 다 엄마처럼 다 헌신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 보니까 헌신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랬을 때 그게 발현되는 것처럼 보이고 저도 이제 회사에서 관계가 힘들어서 정신 상담을 받아봤을 때 어릴 때 그 애착 관계를 엄청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어릴 때 애착이 되게 중요한가 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윽박지르지 않고 아낌없이 사랑을 주는 거? 이거에 되게 제가 네. 많이 집중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반대되는 남편의 양육 방식을 저는 막 틀렸다고 하죠. 사실 좀 흘리면 어때? 라거나 좀 안 먹으면 어때? 근데 좀 많이 치우쳐 있네요.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맞아요. 근데 물론 애정을 쏟아야 되는 그 시기가 있죠. 시기가 있는데 우리가 뭐든지 그 밸런스가 이제 맞아야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랑과 기준이 같이 적절하게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양세롬 집사님께서 이 애정에 특별히 그렇게 쏟으시는 이유가 궁금했는데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 좋았던 기억으로 있으셔서 그런 거군요. 나중에 애나 또 기억하지 않을까요? 그 좋았던 우리 엄마는 이렇게 날 따뜻하게 사랑해줬어. 아니면 지금 애가 한 두 돌이 안 돼서 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 이제 나중에 크면 막 교육이랑 그쵸. 두 돌 두 돌한테 지금 해줄 수 있는 기대할 게 수가 없죠. 그냥 맞아요. 네. 사랑밖엔 줄 게 없죠, 사실. 그래서 저도 많이 그 예방접종 맞으면서 가는 것 같아요. 우리들 교회 있으면서 많은 간증과 예방주사, 많은 간증과 많은 나눔을 들으면서 아,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그 방식이 정답이 아닐 수 있겠다. 아닐 수도 있겠다. 와, 그거 알기까지 우리 오래 걸리는 건데. 자녀는 배반당하기 당하기 위해 키우는 거라고 하잖아요. 너무너무 애착을 갖고 섬기는 자녀는 자녀가 배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참 이 자녀를 배신당하기 위해 키운다는 게 가슴 아프지만 객관화를 하라는 것 같아요. 그만큼 자녀는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내 자녀가 아니라. 근데 지금은 진짜 내 거 같아요. 그쵸? 저도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아주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육시켜야 된다는 그런 강박으로 청결부터 예의 범절 무슨 뭐 큐티 막 이런 거를 강박적으로 하니까 이제 참 사랑받아야 되는데 뭘 자꾸 하라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고 하니까 양육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마지막 있는데 네. 내 안에 잘라내야 하는 마음이나 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넌 이거 좀 잘라내라 생각이나 마음들이 뭐가 있을까요? 전 요즘 느끼는 게 남편이랑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네. 왜 이렇게 부딪힐까? 근데 제가 최근에도 팀장님이랑 되게 많이 부딪혔거든요. 네. 여자 목장에서 생각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계속 부딪히는지. 이게 제 오름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남편이나 팀장님의 그 논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내 논리로는 저 사람이 생각하는 논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생각하지? 내가 맞는데 저건 틀리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네. 얘기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음. 이게 그쪽도 안 고쳐지고 저도 안 좁혀지고 그리고 내가 얘기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은 제가 마음에서 계속 안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게 가끔 만나는 사람들은 네. 그게 크게 부딪히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이게 팀장님도 회사에서 내내 봐야 되고 남편도 집에서 막 긴 시간 내내 봐야 되고 이러니까 그게 제 안에 계속 쌓였나 봐요. 네.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안 괜찮았던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제가 교양은 또 있어야 되니까 네. 괜찮은 척하다가 음. 마음속에서 이게 그게 부글부글 터지는구나. 부글부글도 되고 무시도 되고 음. 어떻게 저런 논리를 가지고 있지? 아. 사람을 많이 안 만나보셔서 그런가? 이제 인격적으로까지 가네요. 네.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이랬어 이러니까 팀장님이 이상하다 막 이렇게 해주고 막 다른 데서 얘기하면 남편이 너무 했는데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 내가 맞아. 저 사람이 잘못된 거야. 사실 이제 우리 집사님 특성상 그런 일은 안 하실 것 같아요. 옳다고 생각하는, 남들이 봐도 객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른 사람이 잘못된.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그 교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친한 집사님네 카페를 놀러 가서 잠깐 얘기했는데 네. 집사님이 저한테 세롬이 집사님 근데 그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네. 이게 네가 맞고 내가 틀린의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이런 챌린지를 주시는 게 사실. 그리고 남편도 사실 가정의 질서가 남편이 머리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에 그거를 인정하는 것도 진짜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남편이 왜 머리냐. 그치, 같이 일하는, 어. 더더욱 같이 일을 하면 우리 똑같이 맞벌이 하고 음. 똑같이 지금 가사 분담하고 똑같이 지금 평등한데 음. 왜 복종하라고 하는가에 대한 동의가 안 되시는 분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가 아빠가 부재중 아빠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 엄마가 가정의 중심이셨어요. 그러니까 남자 상 자체가 이렇게 막 존중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관계에서 문제가 있으면 상사, 선임, 남자만 이렇게 문제가 항상 되더라고요. 제가 어제 남편한테 사기 결혼 당했다 그랬는데 어떤 사기죠? 남편이 연애할 땐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제 너무 달라졌어요? 어떤 부분? 그 약간 주제가 뭐예요? 달라진 주제가? 다정다감하고? 예민해요. 근데 처음 보자마자 예민한 거 느껴지잖아. 제가 좀 둔해가지고 예민하죠. 셰프 하는데 그치. 말하거나 이렇게 제스처만 봐도 얼마나 깐깐하시게. 그러니까 저는 그 예민함을 섬세함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장점이기도 하죠. 섬세함. 그래서 오히려 그 남성보다는 약간 여성스럽게 느껴졌어요. 애견녀인 줄 알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남편이 태견남? 오. 보다는 애견남 같은 느낌이 와서 좀 편했어요. 아. 섬세함이나 이런 게.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 결합하게 다 예민한 거야. 막 더워도 예민하고 막 아프면 더 심해. 그러면 남편하고 이제 그런 트러블이 있을 때 어떻게 풀어나가요? 사실은 공동체가 제일 커요. 목장. 역시. 그 청년 때는 시간이 좀 많으니까 묵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묵상도 좀 하고 각자 말씀 좀 보자. 그래서 묵상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변명을 하자면 애도 키우고 이제 직장도 다니고 이러고 피곤하니까 깊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많이.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공동체는 꼭 가게 돼요. 그럼 이제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 근데 너무 감사하게 집사님들이 다 겪었던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좀 얘기하면 풀리는 게 있어. 그리고 얘기하다 보면 약간 나도 객관화되고. 그래서 좀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막 인터뷰 요청 왔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요즘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고 공동체만 남았어. 이 신명기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그래서 명령을 하신 게 있어요.
우리가 그 광야에서 사실 하루도 살기가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근데 늘 그걸 까먹으니까 신명기의 주제가 지금 기억하라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을 잘 못 살아도 그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려고, 그 사랑을 기억하려고 계속 노력하는 게 이번 한 달의 신명기의 주제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갈까요? 제가 항상 처음 기도 제목은 저희 딸 로이 기도 제목인데, 네. 건강하고 지혜롭게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도록. 여기서 들어가면 돼. 그리고 뱃속의 씨앗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태명이 씨앗이에요? 네. 이제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믿음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믿음의 어머니로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어머니가 되길. 지금 계속 네. 제 마음이 짠한 게 엄마로서의 자녀 기도 제목, 엄마로서의 자신을 위한 게 하나도 없어. 저희가 나눔하는 중에 도착을 했어요. 생각보다 짧네요, 네, 루트가. 출근을 하셔야 되니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느낀 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큐티 인사이트를 하게 되면서 다시 말씀을 봤어. 이걸 하려고. 사실은 말씀 보려고 이걸 수락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말씀에서 멀어지면 다시 죄성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공동체에서 또 멀어지면 마찬가지고. 그래서 힘든 문제, 힘든 일, 육아, 그리고 이제 일하는 거 힘들 때는 말씀이랑 공동체로 돌아오라는 게 너무 정답이고, 하나님께서 항상 기다리고 계시니까 꼭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구를 생각하고 남편? 말씀하시는 남편 아닌가요? 남편에게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네, 아멘. 아멘. 네, 네, 아우 이 귀한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양세롬이 집사님을 시작으로 저희 이제 큐티 인사이트가 찾아가는 택시. 택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우리 양세롬이 집사님의 기도 제목처럼 네.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고 기억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편 인사에게도 말씀이 들리는. 네. 이제 출근하셔야 되니까 저희는 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만히 계시면 네, 문 열어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부담스러운데? 카페트는 안 깔 거죠? 안 돼. 출근하셔야 되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택시비는 제대로 보내드릴게요. 새로 다 찍었는데.